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지난 6월 29일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신규 가입을 알리며 개막했습니다. 그동안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던 터키도 돌연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이 대반전된 것인데요. 이로써 북유럽 국가들도 이제 나토 가입이 거의 공식화되면서 나토가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나토 가입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등 다른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가입을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번에 나토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 유럽 등 일부 나토 국가들은 한국의 나토 가입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제 한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만이 강렬히 반대하면서 한국에 보복을 가하겠다는 막말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던 터키가 이번에 국명을 바꿨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유엔은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바꾸겠다는 터키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터키의 동음 영어 단어는 터키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칠면조를 가리키는 데다 겁쟁이, 패배자 등을 뜻하는 속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어 국호를 터키인의 땅을 의미하는 튀르키예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유엔에서 공식 승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명을 바꾼 튀르키예는 그동안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었는데요. 튀르키예는 자국이 분리독립 세력이자 테러 단체로 규정한 자국 내 쿠르드족 정파를 핀란드, 스웨덴이 지원한다며 반대 사유를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한 의견도 찬성으로 입장을 최종 바꿨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튀르키예는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핀란드,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우려가 커지자 70년간 유지한 중립 입장을 버리고 나토 가입을 결단했었습니다. 이들은 나토 회원국의 지지 속에서 5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30개 동맹국 중 하나인 튀르키예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토 규정상 새로운 회원 가입은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해 튀르키예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튀르키예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이 공식화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도 나토 회원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증강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력태세를 향상할 것이라며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에 영구히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군단은 미 육군의 유럽 지역 작전을 관할하는데 그동안은 폴란드 포즈난에 전방 사령부를 두고 병력을 순환 배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병력을 모두 폴란드로 배치하고 순환 없이 계속 주둔시켜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나토 동부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든은 루마니아에 3,000명의 병력과 2,000명 규모의 전투단으로 이뤄진 여단급 부대를 추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국엔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배치하고 스페인 해군 기지엔 구축함을 늘리는 등 독일과 이탈리아의 방공 시스템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나토는 신속 대응군 규모를 지금보다 8배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나토 사무총장은 현재 4만 명 규모의 신속 대응군을 30만 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새 전략에 담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의 전략 개념은 미래 10년간의 목표와 가치를 정의하는 핵심 문서로 주요 안보 도전과 이에 대응하려는 정치 군사 임무를 담습니다. 이렇게 나토가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하려는 이유는 러시아를 비롯해 최근 중국의 활동까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나토의 출범 목적인 러시아의 유럽 확장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상황이고 또 중국은 앞으로 대만 침공 등 어떤 일들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선 중국을 향해 사실상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새 전략 개념은 나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에서 전략 개념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2010년으로 당시엔 중국에 대한 언급도 없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나토에서도
중국의 위협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토에서 한국을 공식 초청함으로써 미국 등 나토 국가들이 한국을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더욱 선명해졌는데요. 또 중국은 나토가 공식적으로 중국을 위협국가로 처음 명시하겠다고 하자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낡은 안보관념을 고수하는 나토가 개별 국가의 패권 유지 도구로 전락했다며 낡은 술인 냉전적 사고를 새 병에 담는 전략 개념을 즉각 중단하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나토 회의에 한국이 초대된 이유는 중국 견제를 강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상들을 초대해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중국에 강한 압박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로 나토 회의에 앞서 G7 정상들은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가하고 남중국 해에서의 해양 영유권 주장을 철회한다며 중국 견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을 콕 집으며 나토와의 협력 심화를 주문했는데요. 실제로 미 국무부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을 장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4개국을 특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 국가는 모두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특히 이들 4개국 중 한국은 유일하게 현재 미국과 다자안보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라 더욱더 눈에 띄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호주와 일본은 쿼드 가입국이고 뉴질랜드는 호주와 함께 첩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참여국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쿼드 확대 대상국으로 항상 한국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한국의 참여를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는 한국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걸 환대하며 한국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환영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들 간의 강한 유대관계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슬로베니아도 지정학적인 상황과 공동의 안보 과제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 내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해졌다며 한국이 아직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요한 파트너이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특히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시진핑 주석에게는 최대의 두려움을 건드리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블룸버그는 중국은 나토가 러시아를 적대시한다고 비난하는데 한국 등 아태 4개국이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간 것은 중국 정부를 더 편집증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중국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면은 분명히 중국을 불안하게 하고 포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나토의 반중 움직임을 비난하는 등 나토가 유럽에 이어 아시아와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나토는 냉전적 승패를 가르는 행동 방식, 적의 이미지를 조성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외교를 추구하며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를 중단하고 도발적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발언입니다. 게다가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을 향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토를 아태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집에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나토 존재 자체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언급하는 이유는 한국의 나토 가입이 굉장히 두려운 모양인데요. 이미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 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함께 비나토 회원국인 기여국 자격을 부여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때도 중국은 한국이 나토 기구에 가입했다면서 이웃에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어이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한국이 나토에 가입한 것도 아닌데도 중국이 이렇게 과한 반응을 보인 거면 만약 한국이 정식으로 나토에 가입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